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근심이 굉장히 늘고 있을 것 같아요. 워크숍에서 같은 경우도 얼굴을 보니까 뭐 그 사이에 또 뭐 단식을 했는지 아니면 또 뭐 코로나에 입원해 있었다 이거에 대한 또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뭐 얼굴이 완전히 마팅이 간 것처럼 보이던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단식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샌드위치를 갖다가 그렇게나마 쳐 드시고 그리고 과일까지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뭐 단식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스트레스, 마음의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얼굴에까지도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걱정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꿈꾸고 있었던 그 시나리오가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검사 탄핵에 대한 이 문제가 벌써부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안정석 검사였나요? 그 케이스 같은 경우도 탄핵 소추안이 결국에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요. 그때는 그나마 이제 5대 4로 기각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그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9대 0으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케이스야 뭐 5대 4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민주당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재판관들조차 기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다른 지금 뭐 한 5건 정도가 검사 탄핵안이 또 남아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100%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각이 될 수밖에 없죠. 헌재도 알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자체를 정치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게 지금 뭐 법률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는 그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점점 더 빠르게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7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은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밀어붙인 거라 가지고 헌재가 금방 기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기각이 될 때마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에 대한 것도 담당하고 있고요.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에 대한 것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뭐 또 뭐가 있었더라? 뭐한 대북 송금과 관련된 거 대부분을 일단 이정섭 차장검사가 맡고 있죠. 그것도 있죠. 김혜경과 이재명 두 사람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것도 이제 이정섭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검찰 내부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정섭이 돌아왔으니 이 사건에 대한 기소도 속도가 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근심 걱정을 더 키우는 게 또 누굽니까? 수원지검에 있는 수원지검 이제 법원에 있는 누구예요? 신진우 부장판사이죠, 그렇죠? 신진우 부장판사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27일 날 이제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첫 공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쪽의 변호사가 사건 자체를 다 못 읽어봤다, 사건 기록을 못 읽어봤다라고 해가지고 27분인가 28분 만에 이게 그냥 종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재판이. 근데 그때 당시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뒷얘기가 좀 공개가 됐는데 당시 이재명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2달 동안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공판 준비 기일에 딱 검찰이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변호인 측이 받을 수 있도록 다 협조하고 그거를 다 준비를 해놓는데 2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거를 안 읽고 있었냐라고 하는 게 신진우 부장판사의 일갈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건수로 봤을 때 80건 정도가 된다라는 건데 당연히 일반 국민들 같은 그거 못 읽죠. 근데 변호사들 같은 건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읽어야지 그 변호를 하는 것이지. 안 읽고서 내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제대로 못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바로 변호사 힘 돼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를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양반이 내 사건에 대한 거를 공판 기일이 딱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안 읽고 왔다라고 하는 건 이거만큼 심각한 직무유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3명, 4명 가까이 되는 그 변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명확하게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재판 지연 안 된다. 그리고 10월 8일에 반드시 공판을 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다. 준비길 끝이다. 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진우 판사가 했던 얘기가 사건 기록 열람 등 여러 가지를 검찰이 최대한 협조해 달라라고 하면서 기소된 지 벌써 2개월이나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의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 재판이 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재명 변호인들을 질타했대요.
야, 이거는 진짜 이재명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질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이가 꼼수를 위해 가지고 이 지금 대북 송금 문제 자체를 뭐랑 병합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까? 대장동이랑.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아니 대장동에 등장하는 인물이랑 대북송금에 등장하는 인물이 막 겹치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물론 이재명은 겹치지만 다른 어떤 주변 사람들이 겹치기거나 아니면 뭐 내용이라도 조금 뭐 엮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북한이 무슨 뭐 대장동에다가 투자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뭐 대장동에 아파트를 샀습니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에다가 또 병합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2주 가까이나 시간이 끌렸죠. 물론 그것도 빠르게 결정이 나온 거는 합니다만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 체제다 보니까 금방 이제 결정이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려고 그렇게 병합 신청했다라는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인식이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변호사들한테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야 중간에 대법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그것까지 있어가지고 재판이 미뤄지지 않았냐.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재판 지연은 없다. 명백하게 속도에 맞춰가지고 해 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의 의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도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누굽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화영에 대한 대북 송금에 대한 그 스토리는 이재명에 대한 스토리랑 똑같은 거예요. 판박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같은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이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신지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이게 이거고 이거 뭐 새로운 어떤 뭐 증거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새로운 증거는 뭐 없다. 다 없죠. 왜? 이미 1심 재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다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화영 9년 6개월 땅땅땅 이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도 유죄가 나온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똑같은 재판을 둘 다 맡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준비 기일 동안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재판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했었더라고요. 뭐라고 언급을 했었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가지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언급하면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화영에 대한 그 재판 결과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같은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재명이도 유죄다.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중요한 얘기죠.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나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나 사건과 쟁점을 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재판 결과를 이 재판 심리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반영을 할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이재명에게 반영이 될지 그 형태를 의견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같은 경우는 100% 그냥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재명이 울지 않을까 싶은데 울고 있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떡 줄 필요도 없죠. 아예 그냥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번에 목까지 또 박았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았냐? 이제 우리가 제일 관건인 건 뭐겠어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2월 달에 또 인사 이동이 되게 된다면은 이 재판 끝내지 못하고 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또 막 한 뭐 80권 가까이나 되니까 뭐 5만 페이지나 되는 8만 페이지였나요? 한 5만 페이지였던 것 같네. 5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를 갖다가 새로운 또 판사가 와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거를 읽고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좀 걱정이 됐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예 그냥 뭐라고 또 못을 바꿨냐? 신진우 부장판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재판 제대로 끝나고 옮기겠다라고 또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꿈 깨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어디에서도 드러나냐. 이화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슨 뭐 또 뭐였습니까? 지난번 22일 날 항소심 그 이제 공판을 했었을 때 필리핀에 리오남은 없었다. 뭐 이딴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떡 같은 소리죠. 그렇죠? 그게 뭐 뉴스타파에 막 되지도 않는 막 그런 얘기를 갖다 가져와 가지고 또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헛소리하고 있는 것인데 아예 그냥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화영 항소심 재판 10월에 마무리하겠다. 10월에 지금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했냐 신준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워낙 상세하게 증언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른 증언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이미 들을 거 다 들었고 그리고 또 증거도 다 확보가 돼가지고 다 봤는데 그 이후에 뭐 변호사들이 새롭게 어떤 증언을 내거나 새롭게 어떤 증거를 내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10월에 그냥 마무리하겠다. 그냥 뭐겠습니까? 10월에 똑같이 9년 6개월 땅땅 당하고 끝내겠다. 이게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의 의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글쎄요. 과연 이제 이재명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쯤 됐으면 사실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재명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신진우 부장판사의 시간은 2월 달까지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100%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을 잡을 위인은 신진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